안녕하십니까. 돈바람 이재용입니다. 백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요즘에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았는데 제대로 반가운 소식이 따라왔습니다. 어디서? 미국에서. 누가? 오스카가 보낸 소식인데요. 오스카가 우리 기생충을 선택했습니다. 작품상을 비롯해서 4관왕을 차지했다는 2월 10일에 들려온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다들 오랜만에 들려온 좋은 소식 때문에 그날 2월 10일 당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다 기생충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제 지인들 페이스북이나 뭐 이래 보니까 전부 기생충 얘기만 했어서 사실 오랜만에 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로 막 힘들었었는데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죠. 저희는 오늘 뭐 영화 기생충 얘기를 뭐 깊이 있게 하자 뭐 이 영화 전문가 아니니까. 근데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를 거머쥐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카의 트로피가 길이가 34cm, 네. 무게가 3.8. 이 제작비가 얼마 드는가 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약 48만 원 정도 든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 들어봐야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트로피를 들어올린 배우와 영화의 가치가 확 달라진다. 이게 이 트로피를 들고 안 들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예. 할리우드의 경우는 이제 아카데미에서 남녀 주연상을 받은 몸값이 기본으로 평균 한 20% 오른다고 해요. 작품상을 받은 영화 같은 경우는 흥행 수입이 평균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9억이 오르는 거니까 다른 그 영화와 비교가 안 되는데 이거에다가 다른 수상작들까지 흥행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연쇄 효과가 있군요. 그렇죠. 근데 영화 기생충만 놓고 보면 지금 전 세계 62개국, 62개국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거기서 개봉이 되고 있고 202개국에 수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흥행 실적만 봐도 세계 박스 오피스 매출로 1억 6,500만 달러, 우리나라 2천억이 넘는 돈을 지금 벌었거든요. 거기다 기생충이 현재 한국을 비롯해서 62개국에 상영이 됐는데 이게 이제 영국과 노르웨이까지 합치면 점점 개봉 숫자가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스카 아카데미 시상식 열리고 나면 오스카 펌프 현상이라는 게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오스카를 거머쥔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또 더 보고 싶어 하고 우리나라도 아직 기생충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에 나도 저거 한번 봐야 되겠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 제가 못 봤거든요. 아니 근데 이런 그 누구나 얘기하는 영화를 못 보면 문화에서 약간 좀 소외되는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저 한번 더 볼 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가시죠. 영화 한번 손 꼭 붙잡고 가서 한번 보시죠. 바운스 그런데 오스카 바운스가 이제 그렇죠. 일어나길 바라는 펌프 효과, 오스카 바운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그 아카데미스탄 본무대에서 미국 내 수입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영화의 그 헐리우드시 정도로 유명한 데니까 결국 전 세계에 파급 효과가 있는데 지난해 작품상을 받았던 그린북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카데미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미국 내 수입의 6분의 1인 1,54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85억 정도 벌어들였다고 그래요. 미국 외에도 아카데미상 그 수상작의 브랜드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린북이 해외 수익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억 4,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2,928억의 수입을 추가로 올렸다고 하는데 아마도 앞으로 그 기생충에 대한 그 바운스 효과는 계속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지니까 사실 미국에서 제작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작해서 미국에 와서 상을 받았으니까 이 효과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영화 기생충이 북미에서도 개봉한 지 한 4개월쯤 됐기 때문에 펌프 효과가 그만큼 나타날까 이런 우려도 또 누가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영화라고 하는 이 컨텐츠는 제일 중요한 게 영화관의 상영이 첫 번째 어떤 흥행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4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더 볼 사람이 없지 않겠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운스 효과가 영화를 또 한 번 볼 사람들을 네. 더 끌어들이는 효과도 네,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사실 요즘 이제 VOD나 뭐 이런 것들이 흥행에 더 큰 요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DVD라든지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는 이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영화관에서 수입이 끝나는 게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데미상 후보 지명으로 이미 역대 4위까지 올라갔어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네. 그런데 이제 아카데미상에서 네 개. 4개 부분의 그 상을 거머쥐었으니까 이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거 외에도 아카데미의 무형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무형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의 이후에 발생하는 뭐 컨텐츠 서비스뿐 아니라 패션 산업에도 미치는 영향, 지적 재산권 미치는 영향, 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류에 이미 그 뭐 아미가 존재할 정도로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반대과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한국 지식 재산권 사용료 수입 이걸 보니까 77억 4천만 달러예요. 네. 우리 돈으로 9조 2,900. 이거 대단하군요. 네. 근데 기생충을 계기로 이게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그게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데 매년 증가하는데 올해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2019년에 한국 영화 시장의 경제 규모가 2조 3,764억 원이다. 근데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으니까 한국 영화의 수출 가격이 20-30% 오를 것이다. 이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제 효과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수출이 늘어나는데 한국 영화 다시 보기. 그 다음에 또 누가 감독했다고 이 사람 걸 쳐다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 분명히 영화 경제 규모 그 증가 효과가 있고 세 번째로 이제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을 거예요.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건 이제 뭔가 한번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 보면 컨벤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막 부풀어지죠. 갑자기 여론조사에서 1위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처럼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으니까 그 다음에 컨벤션 효과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이나 했다고 저게 도대체 뭐야? 그렇죠. 라고 하는 생각이 들 테니까 그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또 좋은 게 K-팝 같은 거하고 맞물려서 기대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한류라고 하는 열풍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있었는데 이 한류가 다시 한번 확 크는 찬스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뭐 기생충과 봉준호 감독의 영화 이게 상영으로 이어질 효과가 크죠. 결국 이제 미디어 컨텐츠, 문화, K-팝 이런 걸로 연결되는 연쇄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공항 근처에다가 짜파구리 집을 하나 차려볼까? 거기 이렇게 짜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스테이크 해서 거기 나와요. 아직 못 보셨죠?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그거 먹고 싶을 거거든. 이게 영화에 등장하면 모든 것이 떠요. 파급 효과가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데 그게 이제 거기에 또 의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의류가 패션으로 연결되고 통신기기, 가전 그래서 뭐 이런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한국이라는 그 국가 브랜드 자체의 또 인지도도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기업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죠. 거기다가 요번에 이제 여기 투자하고 제작을 맡았잖아요. CJ. 여기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CJ 계열사의 이제 CJ E&M이 이제 이게 투자한 회사인데 CJ 그룹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CJ 그 회장 이재현 회장 그리고 그 이미경 부회장 누나예요. 근데 이미경 부회장은 이제 CJ E&M 쪽에 집중돼 있지만 원래 그 주력 회사인 그러니까 지주회사라고 하죠. 지주회사가 CJ인데 CJ가 그동안 그 이재현 회장이 몸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 2세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상속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CJ 주가를 관리했다고요. CJ 주가를 관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가가 계속 9만 원대에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거를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 싼 값으로 넘겨야만
증여세를 작게 낼 테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게 떴잖아요. 떴으니까 이제 CJ 주가는 상승 가속으로 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예. 직접 해당 당사자인 CJ E&M 같은 경우는 이번 기생충으로 상당히 재미를 보게 됐던데 20년 동안 적자를 보던 게 이제 확 돌아서는 찬스가 되는 데다가 이제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CJ E&M이 그 미국 제작사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합작 영화가 10편이나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현지 네. 드라마 제작까지도 예. 그 외주로 할 예정이에요. 아. 이렇게 되면 이제 CJ E&M과 CJ는 눈여겨볼 주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이종 아나운서 저기 막내한테 네. 막내 이름으로 이 회사 주식을 좀 사놓으면 아. 상당히 재밌을 수도 있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짜파구리 장사를 할 게 아니고. 아니, 어제 전화 좀 주시지 그랬어요. 이거 오늘 2월 11일 날 저희가 지금 이 방송 하는 건데요. 네. 오늘 주가를 못 봤는데 어제 바로 좀 연락을 주시죠. 어제 오전 일인데. 근데 이게 이런 컨텐츠가 뜨게 되면 바로 네. 이제 투자사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데 네.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아무래도 누구 시상 소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CJ E&M의 그래요. 부회장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른손 ENC 아, 그 맞아요. 대표도 했는데 네. 바른손 ENC도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었던 기억이에요. 근데 이게 네. 하나로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 한동안 주식이다. 판단은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보고 야 이거다 하셔서 그게 떨어지거나 하면 너네 이거 유튜브 이거 안 본다 이러지 마시고요. 판단을 한번 잘 해보시고 그래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하실 거면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네. 하나 더 이제 보셔야 될 게 이거 외에도 이제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네. 있어요. 일단 한 단계 여기 직접 투자한 회사가 있지만 직접 투자 옆에 바운더리에 있는 회사 중에서 이제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현대차가 한동안 공장이 멈춰서는 바람에 네. 문제가 됐는데 사실 제너시스라는 그게 이제 RV 차량도 냈잖아요. 이번에 SUV 나왔죠.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영화와 관련돼서 매출이 추가로 북미나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현대차를 보고요. 그다음에 가전 관련 회사들은 일단 한국 가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는 반드시 주목해 볼 만한 건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떴기 때문에 이제 LG전자는 좀 주목해 볼 만하죠. 거기에 이제 VOD 시장, 그다음에 OTT 시장이 이제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주식을 찾아보면 상당히 재밌는 주식들이 많이 있어요.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게 이제 영화 관련 펀드예요. 영화 관련 펀드가 그동안 영화 관련 펀드를 어디서 취급했냐면 사실은 클라우드 펀드들이 클라우드 펀드 얘기 많이 펀드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와디즈라든지 그다음에 와디즈에서 옛날에 제작한 노무현입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대박을 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클라우딩 펀드를 그 와디즈라든지 오마이 컴퍼니라든지 이런 데서 내놓으면 그거를 그동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자했는데 이게 주식형으로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저걸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투자형으로 나올 때는 무조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경쟁력이 세질 거예요.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영화 관련 펀드 나오면 좀 투자해볼 만한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인터넷에서 영화 관련 펀드를 모집해서 사고 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러면 또 누가 또 막 모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 단계에서 영화 관련 펀드로 처음에 했는데 그 영화가 상영도 안 되고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니까 오히려 클라우드 펀드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데를 선택하셔야 된다. 아무데나 함부로 선택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는 오늘 힌트를 드린 거고요. 이건 진짜 투자는 정말 본인 몫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너무 멋지게 얘기하는 사람들 거는요. 일단 한번 걸르세요. 제가 그 얘기 다 듣다가 안 좋았어요. 저희는 이제 분석 한번 해드린 거고요. 투자는 꼭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돈에 빠진 남자 돈빠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